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올 최광식이고요. 조선 방산 기계들 커버하고 있고 조선 섹터를 특히 더 좋아하고 있고, 오늘 기술 세미나인데 보통 펀드 매니저들하고 해도 1시간이면 빡빡한데 2시간 넘게는 안 하거든요. 서로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요청하신 게 A to Z여 가지고 뒤쪽에 기업 설명도 붙어 있고 해서 되게 깁니다. 한번 천천히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빨리. 조선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는. 네. 이게 뭐 예전에 기술 세미나 했고, 근데 보통 매니저들도 제일 많이 묻는 게, 야, 올해 수주가 빠질 것 같은데 주가가 되겠어, 이거예요. 정말 듣기 싫어요. 근데 이제 되게 오래된 양반들도 그런 게 있고, 저는 펀드 매니저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 만나면 정말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건, 수주의 YOY 증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2021년에 460억 달러 받았죠. 정말 많이 받았죠. 컨테이너가 쏟아져서. 2022년에 440억 달러. LNG가 또 쏟아져서 많이 받았죠. 근데 수주는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연봉인데요. 2023년 4년에 2022년 3년 4년에 수주가 빠진다고 주가가 빠졌냐고요. 강하게 올랐죠. 특히 2024년에를 많이 올랐는데, 여기 수주는 뭐 작년보다 좋긴 했지만 2021년 2022년보다 훨씬 작은 수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어요. 실적이 좋으니까, 또는 성과가 계속 오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조선주 투자에서 중요한 건 물론 수주가 없으면 죽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수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잔고 산업이다. 백록을 유지해가는 정도의 수준은 충분하다. 또는 백록이 작은 상태는 이렇게 한번 늘려주는 게 좋겠죠. 근데 백록을 살살살 늘려가거나 많은 백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전년 동기 대비 수주가 빠졌으니까 주가가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ASP입니다. 가격, 그죠? 반도체 가격, 뭐 현대차 할인율 가격이죠. 뭐 1억짜리를 9천에 파느냐 9천원에 파느냐. 근데 조선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조선가인데, 신조선가가 움직이는 로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후판이 올랐다고 가격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음영된 것처럼 후판이 막 오르는데 성과 빠지죠 막.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졌다고, 아유 원화로 성과가 떨어지니까 달러로 가격을 올려줘야 됩니다. 안 먹혀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백록이 늘어날 때는 성과가 오릅니다. 백록이 빠질 때는 성과가 빠져요. YY 변곡점까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신조 시장, 배를 주문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조선사의 캡하고요. 만들 수 있는 배의 척수고, 수요는 주문하는 규모예요. 그래서 실제로 1만 톤 이상의 대형 선박을 1년에 1,500척 만들 수 있는데 주문이 3,000척 들어와요.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조선사 영업가, 브로커와 선주들은 다 친한데 서로 내 거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가격을 올리죠. 그래서 성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불황기 때 주문이 500척밖에 안 들어와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도크에 배가 안 들어가면은 고정비도 충당 못하고 인력 잘라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판관비 빼고 뭐 매출 총이익률 0%라도 받으려고 하고 적자로도 받으려고 해요. 성과는 떨어지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다? 이 350억 달러면 50조 원이거든요. 350억 달러 23년에 50조 원이에요. 2023년 매출이 40조 원이었을걸요. 매출보다 많이 받았잖아요.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매출보다 많이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백록의 증감 또는 성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옛날에 만든, 요즘 업데이트 안 하지만 파란색 막대 차트는 대형 조선 3사의 수주, 연한 굵은색 선은 매출, 막대 차트가 선 차트를 뚫고 올라간 분기는 백록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코릴레이션을 분기를 해봐도 조선주 주가랑 가장 설명이 높은 건 잔고다 보시면 됩니다. 잔고를 조선사들 데이터들 보면 막 시계로 있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스냅샷으로 그때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실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매년 몇 척의 배를 딜리버리 했지와, 지금이 2025년 중반이잖아요. 올해, 내년, 내후년에 몇 척 딜리버리 할 배를 우리가 주문서를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 올해 반년 남았고 2026년, 7년, 5년, 2028년이 절반 이상이죠. 백록이 올해 반년, 내년 1년, 내후년 1년, 2028년에 반년, 백록이 3년이 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1번, 2번. 근데 우리만 보면 안 되고요. 중국도 좋아야 돼요. 우리는 여유가 있는데 중국 조선사들이 뭐 백록이 없고 막 쫓기면은 걔네들이 막 저가 수주하겠죠. 중국이 우리보다 상황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모두 넉넉한 입감을 가지고 있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선박 설계부터 딜리버리까지 1.5년이기 때문에 적당한 백록 길이는 얼마냐? 뭐 어디 공식은 없지만 1.5년이면은 비상이고요. 지금 수주를 못하면 1년 반을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수주라도 하게 되는 거고, 보통 2년 정도 그냥 뭐 왔다 갔다. 2.5년을 돌파하는 순간 보통 과거의 그림을 그려보면 신조선가는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이게 2021년, 2022년. 지금은 백록이 3년이죠. 이 셀러스 마켓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진을 떨어뜨려 가면서 나쁜 수주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아주 좋은 가격을 불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선수들은 투덜대죠. 좀 깎아라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괜찮아요. 반년만 참아볼게. 반년만 참아볼게. 백록 3년인데 2.5년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물론 투자자분들은 아우성이겠지만. 근데 그 반년 동안 뭐가 들어와요. 받고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거다라고 보시죠.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백록을 어떻게 지켜볼 거냐? 뒤에 회사를 설명해서 그 IR 북을 약간 넣어놨지만, 회사들이 매월 10일, 15일 정도에 자기네들의 수주와 잔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근데 매달 10일, 15일 알려주는 게 지난달 거잖아요. 실시간으로는 저는 이런 파일을 관리하는데, 저 위클리에도 가끔 놓고 하니까 회사가 알려준 거 더하기 전자공시 나온 것들을 더해서 YTD 이렇게 해둔 거예요. 이만큼 수주했구나. 그래서 이 정도 수주가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삼성,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 올해 매출이 얼만데, 그러면 올해가 얼마나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추세면은 느린지 빠른지를 가늠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올해 10조인데 58억 달러를 받았네. 올해 백록이 늘어난 건 괜찮네. 삼성중공업은 35억 달러. 올해 매출이 10조인데 한 5조밖에 못 받았네. 남아있는 7, 8, 9, 10월 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뭘 받을지, 뭐 FLNG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회사들이 올해 매출보다 많이 받을지 안 받을지를 좀 이걸로 모니터링 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조선사들이 매월 똑같은 수주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월 이게 꾸준하게 수주가 쭉 가는 게 아니라 막 가기 때문에 요거 추세를 지켜보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수주들이 시장에 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죠. 아무튼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197억 달러 수주했네? 그러면은 올해 매출이 48조니까 350억 달러 수주를 하면 되는데 200억 달러 왔네? 나머지 150억 달러는 뭐가 있을까? 컨테이너가 좋네? 근데 컨테이너가 지금 뭐 떠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한 5, 60억 달러 들어올 수 있네? 그리고 LNG가 아직은 9척 밖에 안 되지만 지난주에 삼성이 6척 받아 15척 됐고, 연말에 막 LNG CP2랑 뭐 하면은 이게 얼마 되네 해서 저는 연간으로 우리 올해 조선사들의 백록이 늘지 줄지를 판단하고 그 트렌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면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만들고 따라가기는 그러하고, 조선사들의 수주를 봤을 때, 남아있는 수주를 봤을 때 이게 조선사들의 매출보다 많은지 아닌지를 바탕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1시간 반이나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얘기 드려야 되니까 여기만 얘기 좀 잠시 쉬었다가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에 코로나 이후에 영국을 다녀와서 클락슨 방문하고 쓴 자료인데 10년 이상의 긴 선대교체 사이클이란 건 제 주장이기도 했지만 클락슨 리서치 헤드 고든 박사의 그 미팅에서 한 얘기예요. 자기는 10년 이상의 긴 사이클이 진행될 거다라고 본다. 뭐냐면 밑에 보시면 이게 선박들이 태어난 연도예요. 보시면 2009년, 10년, 11년이 많죠. 왜냐면 2000년 초중반에 슈퍼사이클 때문에 과잉 발전해서 배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2014년부터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조금 깨끗한 느낌이죠. 이때부터 뭐 에코10이라고, 에코10의 정의는 없어요. 좀 더 좋아진 배인데 08년보다 CO2 배출량을 10%, 20%, 30% 줄인 배들을 2014년부터 강제화했습니다. 고작 30%.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건데, 자, 환경규제가 뭐 평형수, 낙스, 삭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삭스는 스크러버 달면 되고 이산화탄소 또는 지구온난화가스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EEDI라는 게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08년 대비 10%, 20%, 30% CO2 배출량을 줄인 배를
만들어야만 바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검사를 해서. 근데 이게 너무 약해요. 근데 아무튼 이랬는데 2023년에 EEXI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새로 만드는 배만 그러는 거 좀 억울하잖아요. 그 전에 만든 배들은 엉망인데. 그래서 2023년에 그때 당시에 자료를 썼지만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XI는 existing이에요. 현존선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배를 막 너 달려봐 하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선박 스펙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EEDI 공식이 있고 막 그런데 한마디로 분모는 중량 곱하기 속도, 톤마일이고 분자는 엔진 출력 곱하기 엔진 스펙을 보면은 연료 소비율을 알고 연료 소비 있고 CO2 배출량이거든요. 계산하면 EEDI, EEXI 값이 나와요. 근데 2014년에 만들어진 배들이 검사해 보면은 08년 대비 CO2 배출량은 많겠죠. 별로 충족을 다 못하겠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브레이크를 달아요. 분자 분모가 속도와 엔진 출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비 운전하라고 강제화했어요. 배들을 천천히 가라. 우리가 막 밟으면 기분 나빠서 빨리 가려고 막 밟으면 연비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올림픽 같은 데서 또는 고속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1차선을 빨리 달려요. 천천히 가면 연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들한테 연비 운전을 강제화시킨 게 2023년 사건이에요. 이건 되게 큰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선박 속도가 느려집니다. 뭐 옛날에 제가 7% 느려져요. 여기는 모 해운사가 시뮬레이션 한 게 자기 배들 속도가 얼마나 느려져요. 그래서 배들이 느려지면 배가 모자라지죠. 그래서 해운시장이 조금 좋아질 거 이거였고, 요거는 지나갔고 CII라는 게 있습니다. 2023년에 시작된 거. 배들을 실제로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배들은 어떤 화물을 얼마나 나르고 기름을 얼마나 넣는지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어느 항로로 다니는지. 그것도 이제 강제화 됐어요. 요거 전에. 그래서 모든 배들의 운항 레코드를 보고 배들을 톤을 나누는데 얼마나 CO2가 나왔는지를 바탕으로 A, B, C, D로 성적표를 줍니다. 자세한 로직은 아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안 봐요. 그냥 그렇겠지. 근데 문제는 D와 E 등급이 동글뱅이 2번처럼 50%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 학점으로 보면 낙제점이죠. D와 E 선박에 대해서는 D는 3년 안에, E는 1년 안에 등급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페널티를 먹일 거예요. 페널티는 작년에 시작됐어야 됐는데 하도 임팩이 심하고 해서 2년 유예됐습니다. 페널티는 IMO가 권고하는 사항은 운항 정지예요. 근데 D등급인 애가 3년 안에 못 끌어올릴 애들이 많겠죠. E는 1년 안에 끌어올릴 애들이 많겠죠. 50% 정도 상당 부분이 스탑되면은 대혼선이 오죠. 아무튼 IMO가 권고하는 거는 운항 정지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자료를 썼을 때 우리 센터장님이 김현 센터장님인데 저 전에 베스트셨고 조선현이죠. 현영은 방송 나와서 막 공격을 했죠. 강제성이 없다고. 느릴 거라고. 느렸죠? 맞았죠? 근데 이게 디베이트가 되게 많은 게 IMO는 유엔 산하기관이고 강제성이 없어요. 여기 회원국들이 그 공고사항을 바탕으로 각 국가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공고사항 없는 걸 왜 얘기하고 있냐. 근데 이게 이중선체처럼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규제는 아니지만 모든 화주들은 용선계약을 할 때 요구를 해요. 나는 A 선박만 할 거야.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이걸 다 지키면 배 50%가 없어요. 그죠? 이걸 너무 강제성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이런 제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화주들이 착한 척 하면서 ESG상, RE100상 나는 A 배만 쓸 거야. 이거 자체가 좋은 배와 나쁜 배의 운임을 격차를 만들고 시장을 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강 풀 영상은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